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예방과 사회치학 교실 정승화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치아후식 예방을 위한 불소치약의 올바른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우식 경험 연고 치아수 DMFT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치아후식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각 나라의 치아후식 경험 감소 현상에 대해 스웨덴의 브라살 연구팀은 1996년 세계 55명의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총 6가지 선택지, 설탕 소비 감소, 설탕 섭취 빈도 감소, 불소 치약 사용, 학교 불소 프로그램, 치면세균막 관리, 치아 혼매우기 중에서 전문가들이 일치하게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은 바로 불소 치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소 치약은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처음 출시된 불소 치약은 미국의 P&G사의 크레스트 치약입니다. 그 1950년 스테너스 플로라이드 불소 치약을 개발하고 4년 정도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49%의 충치 예방 효과를 확인한 뒤에 1955년에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 미국 치과의사 협회가 크레스트 치약의 우시 예방 효과를 공인한 후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개발된 불소 치약의 임상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와 보호자들의 사진인데요. 이후 크레스트 치약의 충치 예방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불소 치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흑인에서 21%, 백인에서 34%, 어린이에서 42%의 충치 예방 효과를 홍보하는 광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불소 치약의 스토리는 플로라이드 익스포즈드라는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불소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위해서 컨텐츠가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불소 치약이 들어왔을까요?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엔 튜브형 치약이 전혀 없었고 미군이 사용하는 콜게이트 치약이 아주 귀하게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LG 생활 건강의 전신인 럭키 화학이 그 당시는 이제 가루 치약이 대세였었는데 1954년에 페이스트형의 치약 개발에 성공한 이후에 1958년부터 콜게이트 치약을 제치고 국내 치약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후 럭키 치약이 독점하는 국내 치약 시장에서 1968년 평화유지라는 화학회사에서 충치 예방을 위한 최초의 불소 치약이 출시가 됩니다. 1953년 부산에서 설립된 이 업체는 현재도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의 경우 콜게이트사가 브라인산 나트륨 불소 치약을 처음 출시한 게 1968년도인데 국내 출시 연도와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럭키화학은 평화유지사의 불소 치약 출시 바로 다음 해인 1969년 불소 치약을 출시를 했고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우리나라 불소 치약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보시는 이 치약은 1984년 제조된 럭키 화이트 불소 치약의 모습입니다. 럭키 치약의 역사가 우리나라 치약의 역사와 다름없을 텐데요. 관심 있는 분께서는 이 유튜브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 그 전남대학교 예방치과학교실 홍석진 교수님께서 지도한 박주희 선생님의 이 학위 논문과 2019년의 이 기사를 통해서 불소치약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선 럭키화학이 칫솔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치약을 만들게 됐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등록된 치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치약을 살펴보니까요. 그 1986년도에 허가된 럭키 치약, 페리오 치약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불소
함량은 1000ppm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박주희 선생님의 석사 논문에서 1000ppm의 불소치약의 근거로 1982년도의 문헌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ppm이란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의미하는 100만 분의 1 농도 단위로 1ppmf라는 것은 물 1리터에 들어있는 불소의 함량이 1mg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1000ppmf는 물 1리터에 1g의 불소가 들어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900ppmf라는 것은 물 1리터에 900mg의 불소, 즉 다음과 같은 양의 불소가 1리터에 들어있을 때 900ppm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NaF 분말 2g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스푼에 담은 모습입니다. 영국의 보건부인 NHS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 문서를 통해서 불소치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3세까지는 1000ppm 이상의 불소치약을 사용하되 스며한 양을 사용합니다. 3에서 6세까지는 1000ppm 이상의 불소치약을 사용하되 P사이즈 완두콩만큼 사용합니다. 우식 발생이 많거나 우식 발생 위험이 큰 아동들은 1350에서 1500ppm의 불소치약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7세 이상의 아동 성인에서도 하루 2번 불소치약을 사용하고 1350에서 1500ppm 불소치약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소치약 사용 후 불소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로 헹구지 말고 뱉어내기만 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치과의사협회 역시 불소치약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ADA에서 공인하는 불소 화합물은 소디움 모노플로로포스페이트, 소디움 플로라이드, 스테너스 플로라이드입니다. ADA에서는 특히 충치를 예방하면서도 불소증과 체화불소증과 같은 부작용이 없는 하루 불소 섭취 허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 체중 1kg당 불소 섭취 허용량은 0.05mg입니다. 몸무게 15kg의 경우 1000ppm의 치약, 쌀알 크기 0.1g에서는 0.1mg의 불소가 함유가 되어 있고, 하루 2번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0.2mg이 됩니다. 그것을 모두 섭취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5kg인 아동은 kg당 0.013mg을 섭취하는 양입니다. 만약에 완두콩 크기의 불소치약을 짜서 그것을 모두 다 섭취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kg인 아동이 있어서 그 아동이 kg당 섭취하는 양은 0.033mg입니다. 이는 하루 허용량 0.05mg 안에 해당하는 용량입니다. 여기서 몸무게 15kg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에서 약 3세 반 정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만 2세까지는 불소치약을 사용하지 말고 2에서 6세에서는 완두콩만큼 쓰라고 했었는데, 치아 맹출 시기부터 충치 예방과 그리고 동시에 불소증 예방을 위해서 이 권고 기준이 20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세까지는 치약 사용의 양을 확 줄인 스며한 크기의 양을 사용을 하고, 3세 이후부터는 완두콩 크기만큼 쓰라고 ADA 불소치약 사용 권고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러한 권고사항의 변경의 이유는 치아 불소증을 예방을 하면서 불소의 우식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미국 ADA와 영국 NHS에서는 다음과 같은 치약 사용 양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미어 양은 쌀알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약 0.1g이고요. 그리고 피 사이즈 완두콩 크기는 0.25g입니다. 만약에 칫솔 전체를 덮는 양은 이것의 한 3배에서 4배인 0.75에서 1g 정도라고 합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어린이에서 치약을 삼키는 양은 치약의 약 30%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치약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아 불소증의 발생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베리 마일드 단계까지는 심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일드 단계부터는 어린이 본인이 인지할 정도로 심리적인 문제 더 발생하면 치아 범랑질의 손상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치아 불소증은 영구치 맹출 전 치아 범랑질 형성 시기에 불소의 과도한 섭취가 치아 범랑질의 광화를 저해해서 영구치 맹출 후 치아의 색 또는 외형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치아 형성기 동안에 범랑질 기질 단백질인 아멜로제닌의 용해가 지연이 돼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치가 형성되는 시기인 6세 이하의 어린이에서 불소 치약 사용과 그 외 불소 섭취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심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범랑질의 손실과 착색은 맹출 전에 일어났다라기보다는 덜 강화되어서 약해진 범랑질이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손상되었거나 착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치아 불소증이 초록색인데요.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수불사업뿐만 아니라 불소치약, 치과에서의 불소도포 등 불소 노출의 빈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호주 치과의사협회의 불소치약 사용의 권고입니다. 호주의 경우 6세 미만의 아동에서는 미국, 영국과는 달리 500ppm의 치약을 쌀알 크기, 완두콩 크기만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1000에서 1500ppm의 불소치약을 하루 2번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NHS에서는 불소치약 사용 후 불소의 우식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물로 헹구지 말고 뱉어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충치가 많거나 충치 발생 위험이 많은 아동에게 충치 예방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용역에 따라서 대한치의학회와 강릉원주대 정서현 교수님 연구팀에서 수행한 구강건강관리 지침 연구에서도 전세계 주요 근거 문헌과 가이드라인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불소치약 사용 권고를 내렸습니다. 권고의 내용들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과 대동소이하고요. 권고의 등급은 매우 강하고 근거의 수준은 모더레이트였습니다. 권고문 도출 배경의 근거 정리표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과제에서는 대중 홍보를 위한 다음과 같은 교육 자료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유튜브 교육 영상도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에 업데이트된 불소치약의 농도에 따른 우식 예방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문헌 고찰한 코크란 리뷰입니다. 이 코크란 리뷰는 무불소 치약에 비해서 1000에서 1250 ppm 불소치약이 우식 예방 효과의 근거의 수준이 높다고 하였고 불소치약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크란 연합, 코크란 콜래보레이션은 보건의료의 효과와 근거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비영리 학술단체로 근거 기반 의학을 선도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이 코크란 라이브러리라는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플로라이드 투스페이스트로 검색을 하면 총 7개의 리뷰가 확인이 되는데 이 중 첫 번째로 보이는 체계적 문헌 고찰 문헌이 바로
앞서 소개드린 이 논문입니다. 총 230여 페이지로 분량이 상당한데 2009년에 처음 발행된 이후로 10년 만에 2019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구성은 초록과 그리고 일반인과 임상가가 이해하기 쉬운 요약 부분, 그리고 그 이후의 연구 내용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초록의 내용들을 결과와 함께 비교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입니다. 더 높은 농도의 불소 치약은 우식의 컨트롤과 관련이 있지만 치아 불소증의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아 형성기 동안에 불소의 과도한 섭취와 너무 어린 나이에 불소 치약의 사용은 치아 불소증의 주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아동, 청소년, 성인에서 서로 다른 불소 농도의 불소 치약의 우식 예방 효과를 비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체계적인 문헌 고찰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문헌을 검색을 하였고, 그리고 1년 이상의 추적 기간을 갖는 무작위 임상 시험 연구를 선정을 하고 연구 시작 당시 우식 증가 여부를 1차 결과 변수로 보고 유치와 연구치에서 우식 경험 연구 치면수, 우식 경험 연구 치아수를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 치아와 치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사람의 입안에는 사랑니를 제외한 총 28개의 연구 치아가 있고 이러한 그 치아는 치면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치면은 교환면, 현면, 설면, 양쪽 인저면 2개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치 28개의 치아는 총 128개의 치면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식 경험 연구 치아 수란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우식 치아, 그리고 우식으로 인한 상실 치아, 우식 치료를 받아 충전된 치아를 모두 합한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식 경험 연구 치면수는 치면별로 산출한 값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2세 아동의 DMFT, 치아 기준으로 DMFT는 3.3이었었고 2018년도의 우식 경험 연구 치아 수는 1.85로 감소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73개가 치과에서 치료받은 치아였고 조사 당시 현재 우식인 치아 수는 0.11개였습니다. 이 0.11개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집단을 예를 들었을 때 100명의 집단에 대한 총 검사한 치아는 총 2,800개가 될 것이고요. 그 중에서 우식 치아가 11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코크란 리뷰를 보시면 수집된 문헌들에 대해서 그레이드 방법론을 통해서 근거의 확실성을 판단을 하고 효과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우식 경험 치아수의 평균 차이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선정된 문헌들에 대한 삐뚤림 위험을 판정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전체적인 삐뚤림 위험을 요약한 표입니다. 총 96개의 문헌이 포함이 되었고 대부분의 추적 관찰 기간은 36개월이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은 표의 형태로 길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번역된 내용으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유치열에서 그 무불소 치약 대비 1500ppm의 불소 치약은 그 DFS 우식 경험 유치 치면 수의 감소는 1.86개로 나타났고 모더레이트한 근거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550ppm 대비 1055ppm 불소 치약의 우식 경험 연구 치면수의 감소는 0.05로 나타났고 모더레이트한 근거의 확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치아 단위로 봤을 때 그 440 ppm 대비 1450 ppm 불소치약의 그 우식 경험 우식 경험 유치 치아 수의 감소는 0.34개로 나타났고 모더레이트한 근거를 의 확실성을 나타냈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린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표에서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40 ppm 대비해서 1450 ppm의 우식 발생, 새로운 우식 발생 아동 비율을 비교한 결과인데요. 440 ppm에서는 1000명당 577명, 1450 ppm에서는 1000명당 502명으로 우식 발생이 52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근거의 확실성은 모더레이트였습니다.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 포함된 81개의 문헌을 통해서 산출한 어린이 청소년에서 영구치 DMFS 결과 비교입니다. 그 무불소 치약에 비해서 1000에서 1250 ppm, 1450에서 1500 ppm의 SMD가 스탠다다이즈드 민 디퍼런스가 각각 마이너스 0.28, 마이너스 0.36 감소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연구의 근거의 확실성은 하이와 모더레이트였습니다. 그리고 1000에서 1250 ppm 대비해서 1400에서 1500 ppm의 불소치약의 SMD 차이는 0.08이었고 모더레이트한 근거의 확실성이었습니다. 1700에서 220 ppm과 2400에서 2800 ppm의 불소치약의 그 차이는 없었고요. 모더레이트한 근거의 확실성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표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0ppm 무불소치약에 비해서 1000에서 1250 ppm의 불소치약의 근거의 확실성이 하이이고 연구의 수가 많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타 분석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포레스트 플롯을 통해서 불소치약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비교군과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우식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청소년의 영구치 치아 수준에서의 포레스트 플롯 결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1000ppm 치약과 비교 시 그 이상의 농도의 치약에서는 우식 감소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네트워크 메타 분석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각 농도별 불소 치약의 효과 차이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 무불소 치약에 비해서 1000ppm의 불소 치약의 효과와 근거의 강도가 치면 단위, 치아 단위에서 모두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1000명당 우식의 신규 발생 사람 수를 비교한 결과인데요. 그 1000에서 1250 ppm 불소치약과 1400에서 1500 ppm 불소치약의 비교에서 우식 발생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인에서 무불소 치약과 비교해서 1000에서 1100 ppm 불소 치약은 우식 경험 영구 치면 수에 있어서 0.53개의 감소가 확인이 되었고 모더레이트한 근거의 확실성이었습니다. 치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보고가 된 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코크란 리뷰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하였는데요. 이 코크란 리뷰는 무불소 치약과 비교할 때 불소 치약 사용에 이득을 지지한다. 어린이 청소년의 DMFS에서 용량 반응 효과가 관찰되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불소치약 농도의 선택은 불소증의 위험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불소치약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안전나라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그 불소치약 의약외품 그리고
거기에서 분류번호 치약제를 선택하고 나서 검색을 하면 총 2,887개의 등록 건수가 확인이 됩니다. 그중 1450ppm의 불소치약을 확인한 결과 총 21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검색을 통해서 또 한 건을 더 찾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검색을 해서 1100ppm의 불소치약도 한 건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용상 주의사항에 1000ppm이라고 표기된 치약제의 등록 건수는 약 500여 건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1000ppm 미만의 치약들도 이렇게 950ppm 19건, 900ppm 2건 이렇게 다수 검색이 되었고, 500ppm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81건이 검색이 되었고, 심지어 90ppm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도 약 21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이런 검색 활동을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1450ppm의 불소치약의 건수는 총 22건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함유된 불소 화합물은 1불소 인산 나트륨과 플루아라 나트륨이 있었고, 이 중 플루아라 나트륨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국내 제조 업체별 등록 시의 제품명들입니다. 다음은 국내 수입 업체별 제품명입니다. 그 콜게이트 치약을 제외한 이러한 다른 치약들은 사실 일반 유통 마켓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향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치약들은 제가 직접 사용해 본 1450ppm 불소 치약인데요. 오스템, 아이오바이오, 큐라덴에서 출시한 제품으로 우리 치과계 종사자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1450ppm 불소치약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앞서 보여드린 신체 발육 표준치와 연령에 따른 체중, 그리고 킬로그램당 5mg이라는 독성 기준을 참고를 해서 다음과 같은 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어린이 체중별 급성 불소 독성 반응이 예상되는 불소치약의 사용 횟수입니다. 이 불소치약을 사용했을 때 모두 섭취했음을 가정한 경우인데요. 1500ppm 치약을 쌀알만큼 아주 소량 사용한다고 했을 때 15kg인 아동은 500회 분량을 한 번에 섭취를 해야 이러한 불소 독성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중별 1일 최대 불소 허용량 대비해서 하루 2회 불소치약 사용 시 섭취하는 불소량 비교표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소치약을 모두 섭취했음을 가정한 경우인데요. 30kg 미만 어린이에서 치약의 사용량이 쌀알 또는 완두콩 크기여야만 이렇게 푸른 배경의 그 하루 허용량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불소치약의 올바른 활용에 대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